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이번 깍두기에는 네. 웹툰 식탁 사상 최초로 남자 게스트가 나와 계신데요. 와 게스트 남자다. 귤씨를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귤씨입니다. 왜 귤이죠? 네, 이름이 귤이랑 비슷해서 귤씨고요. 밥과 국을 먹었으면 역시 후식으로는 귤을 먹어야죠. 오. 오랜만에 학교에서 준비했어. 나온 귤인 거죠. 약간 준비한 멘트. 아니 벌써 귤이 즉석으로 나오다니. 준비했어. 귤이 벌써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제주소년의 노래예요. 드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시죠. 정말 드립인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요새는 농법이 발달해가지고 귤이 여름에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 가면은. 하우스? 네, 하우스 감귤이 최고죠. 약간 얼었어. 귤씨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아니, 누구나 다들, 나와요. 뭔가. 우리도 어는데 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나오기 위해 게스트가 나온 팟캐스트만 골라서 나왔는데 게스트는 처음에 얼어주는 게 제 맛인 것 같아서 연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깍두기 주제는 네. 영국 드라마 셜록인데요. 귤씨가 셜록의 어마어마한 덕후라서 이거를 하게 되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왜 좋아하시나요? 셜록이요? 네. 엄청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좋아하지? 일단은 재밌어요. 재밌고 재밌죠. 뭔가 막 약간 영웅물이나 이런 걸 히어로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셜록은 뭔가 막 아이언맨이나 막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건 너무 현실이 없어 보이는 영웅 같잖아요. 막 기술이 엄청 뛰어나야 되거나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40년 동안 얼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셜록은 왠지 주변에 있을 법한 영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막 스마트폰 써서 정보를 얻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더 친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셜록 시리즈 좋아하기도 했었고 맞아. 인간미가 약간 넘치는 캐릭터 같은 게. 인간미 넘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 무리가 그러니까 있지 뭐 않아요? 그쵸. 근데 그 기존의 히어로물의 히어로보다 확실히 인간적이란 느낌이 드는 게 엄청 완벽해 보여도 지구가 태양 주위 도는 거 몰라갖고 놀림당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너무 귀여워서 참 재밌게 봤어요. 셜록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방송사는 BBC고요. 원이에요. BBC 1이고요. 네. 주연 배우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셜록 역을 하고 있고 마틴 프리먼이 존 왓슨 역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의 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1이 영국 기준으로 2010년, 시즌 2가 2012년, 시즌 3가 2014년, 그리고 유령신부라는 토막 한 편짜리 그게 2016년에 있었고 시즌 4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죠. 거짓말이죠. 아니 지금 촬영을 거의 다 했다고 저는 거짓말일 봤어요. 거예요.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와, 조금 얼마 안 남았다. 반년 이상 남았긴 하니까 그동안 편집하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촬영을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여타 외국 드라마들이 한 시즌에 10편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르게 3편으로 돼 있고 90분. 네, 한 편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영화같이. 그쵸. 그러네. 사실상 하나의 영화인 셈이에요. 다른 거 2편 묶어놓은 게 한 편이니까 거의 길이로 치면 그래서 3개여도 사실 쪼개면은 거의 6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영드가 원래 그렇게 시즌별로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또 비슷한 분량인 것 같기도 해요. 블랙미러랑 약간 비슷한 분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미러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블랙미러도 비밀하죠. 그래서 이거를 귤님이 추천해서 블랙미러를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맞을 멘붕 거예요. 드라마라고 막 그러면서 보라고 해서 멘붕 됐잖아요. 1화 보고. 아무튼 다른 드라마들도 그렇듯이 매회 거의 다른 사람들이 연출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각본도 다 돌아가면서 쓰고 있죠. 특이한 점은 여기 마이크로프트 역으로 나오는 홈즈 형 그분도 각본을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했어요. 정확히는 그분이 원오브 댐이 아니고 약간 이거 전체를 리드하는 3명의 3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마이크로프트 홈즈고 다른 한 명이 닥터하우스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닥터하우스고 한 명이 수린이라는 그 BBC에 뭔가 이렇게 제작하는 분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뭐 수린이랑 누가 부부여서 이분들의 아들이 셜록 홈즈의 아역으로 나와요. 아 맞아요. 그 트윗을 봤어요.
근데 나왔는데 아역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좀 커서 자기 못 나간다고 막 아쉬워하는 그런 트윗을 본 것 같아요. 아, 애가요? 네. 이게 다른 물론 셜록이라는 거가 옛날부터 너무 인기가 많았고 소설 때부터 그 이후로 이런 2차도 아니고 몇 차, 뭐 3차, 4차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의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좀 독보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잖아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셜록 덕후로서? 저요? 네. 사실 저는 셜록 소설 말고 다른 2차 창작물은 많이 안 보긴 했는데 약간 대충 두 부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원작 셜록을 굉장히 잘 고증한 재현한 그런 거에서 시대적 배경도 다 그때고 뭐 거기에 나왔던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걸 약간 영상화한 게 한 덩어리가 있다면은 약간 나머지는 그 셜록의 기본적인 모티브와 그 셜록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을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언맨이 한 영화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셜록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다 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걸 이것저것 섞은 데다가 이거를 이 캐릭터들을 현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실제로 지금 영국에 가면 저 아저씨가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되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셜록 홈즈 시리즈가 인기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탐정물이잖아요. 근데 이 영드 셜록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알고 보고 좋아했던 사람도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렇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도 충분히 보고 재밌어할 만한 요소들이 많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어떤 캐릭터와 그런 것들을 잘 살린 것 같아서 뭔가 팬층도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니까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기존의 그런 어떤 고증하는 방식이나 뭐 그렇게 스토리를 어쨌든 셜록에서 빌려와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걸 살리면은 아무래도 팬층의 어떤 입맛이나 이런 걸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덜 재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다른 셜록들이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셜록 거의 이런 거가 대부분인데 사실 그 로다주랑 주드로가 했던 셜록 홈즈 영화도 배경이 옛날이고 우리가 사실 막 전보를 쳐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전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대로 가져온 거 그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뭘 찾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그리고 현대로 대충 옮긴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거 그런 점들이 현대의 덕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았나. 약간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찾아내는 묘미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찾아내는 묘미도 굉장할 것 같아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상 그 팬층이 오히려 이렇게 뭔가 만족시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작이 있고 그게 영상물로 바뀌면 다 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이건 잘못됐다 저건 이랬다 이랬는데 원작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작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나를 찾아내는 묘미를 팬한테는 줄 수 있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친근하게 갈 수 있고 좀 똑똑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이 작가들 그 게티스 아저씨랑 이 홈즈 아저씨 자체도 엄청난 셜록의 덕후여서 원래가 덕후들인 것 같았어요. 네, 성공한 덕후의 표본인 거 부럽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할까 했을 때 귤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거가 계속 말했듯이 고전인데 말 그대로 현대로 와서 잘 풀린 그런 디테일들을 얘기를 해보자 했거든요. 저 생각한 거는 왓슨이 원래 글을 썼잖아요. 홈즈에 대해서 실제로 그 원작에서도 그걸 블로그로 옮겨온 거 그거랑 옛날에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낮았었는데 그런 인식이 넘어오면서 LGBT에 대한 언급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실제로 왓슨의 누나가 레즈비언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잘 된 케이스고. 그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셜록이 엄청 원래 본 그 원작에선 파이프 담배를 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왔더니 담배를 피긴 펴야 되는데 담배를 피는 장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코틴 팬치를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프간 참전. 맞아요. 그것도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뭔가 한 면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때 당시에도 아프간이랑 전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 그 왓슨도 아프간 참전했고 이 왓슨도 아프간 갔다 온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떤 자료 같은 걸 좀 읽어봤는데 그 왓슨이 처음에는 소설에서 다리를 절다가 그냥 갑자기 멀쩡하게 걸어다닌대요. 근데 그쵸. 이거를 이제 소설을 읽은 팬층이 그걸 외상장애 그거 PTSD 네. 트라우마 그걸로 네. 해석을 해서 셜록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게 이렇게 낫는 걸로 막 순차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확- 다니다가 던져버리고 막 갑자기 뛰어가잖아요. 나중에 셜록 없어진 다음에 다시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저 원작 팬들이 이거는 이상하지 않냐,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그쵸. 그런 것들이 해소해지는 거죠. 덕후 세계에서는 블로그에 이 작품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그 바스커빌 에피소드 저는 셜록 홈즈 원작 중에 그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 기괴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유전자 변형 그걸로 옮겼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엄청 현대적인 감각이어서 설득력 있고 그걸로 관광산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또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그 아프간 이야기는 사실 이 셜록이란 드라마가 생긴 모티브 자체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왓슨도 그때 옛날에 아프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의 왓슨도 아프간에 갔다 왔겠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럼 못할 게 뭐지?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우와 그렇구나. 저 신기하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아프간 전쟁이 없었다면 이 드라마 나오지 않았다. 위험한 해석이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냥 스마트폰을 쓸 때 일반적인 드라마는 화면을 비춰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들고 있고 뭐 문자가 오는 게 옆에서 막 이렇게 이미지가 평평평평 떠오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정보를 처리해주는 걸 시각화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셜록 처음 등장할 때 막 이 형사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뭐 발표하는 거 갑자기 라이 막 이런 거 막 뜨잖아요. 막 롱 이렇게 네, 뜨죠. 그렇게 뜨나 이렇게 뜨는데 뭐 그런 거 막 뜨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막 노 이런 거. 네. 그리고 당장 와줘 막 이런 거 막 문자로 넣으면 그 옆에 휙 뜨고 막. 그거 너무 웃겨요. 막 당장 와줘 이래서 가봤더니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혼식 축가 축사 축사.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막 위급한 줄 알고 달려갔더니 당장 와달라고. 그런 연출적인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으로 되면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영상 변하는 게. 그리고 약간 화면이 반씩 변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찍을 때부터 안 되는 건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분할해서 컷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문자를 뭔가 텍스트를 화면에 직접 노출시키는 식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기는 했어요. 그거지 막 원래는 셜록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셜록이 막 설명을 하면 그냥 그게 말로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 하는 말로. 근데 막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그 핑크 코트에서 보면은 핑크 연구에서 보면은 막 목 뒤에 막 어떻고 막 이렇게 목 클로즈업 하면서 거기에 가능한 가설이 쫙 떴다가 사사삭 지어지면서 하나 남고 막 그런 식의 연출로 되게 재밌었고 저는. 맞아요. 셜록이 그렇게 머리를 빨리 굴리는 사람인 거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연출법. 따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무슨 말인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벨그라비아 스캔들에서도 막 좌석수 막 이런 거 촥 하는데 그냥 그게 뭐 C가 있고 D가 있고 몇 개 아니라 빡빡 보여주면서 삥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저. 그걸로 그 사람들 약간 교육용 무슨 뭐 이런 거 만들어도 잘할 것 같아. 교육용 컨텐츠 이런 거.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교육 컨텐츠의 신지평을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거가 제가 셜록 홈즈 원작을 한 3권 정도? 이 정도밖에 못 봐서 원작에서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 BBC 셜록에서는 조금 뭐라 해야지? 동성애적인 요소가 둘이 셜록하고 셜록이라고 왓슨하고 했으니까. 네. 이런 요소가 있어서 그걸 좋아하는 팬들도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둘이 나중에 사귀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원래 원작에도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혀 없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쓸 때는 그런 거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의도하고 썼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읽다 보니 왠지 그런 느낌이 없진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왓슨 결혼할 때에도 아마 셜록이 몇 개 드립을 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그런 선이 애매한 것들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해설을. 그리고 좀 아예 문화적인 환경이 너무 달라진 게 영국이나 미국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성인 남성 둘이 같이 산다. 이게 거의 뭐 그쵸. 게이 네, 남성 네. 커플로 인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의뢰 주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파리에서 집 구할 때도 주변에 들었던 얘기가 남자 둘이 웬만하면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게이인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집 구하면 너네 게이라고 다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싫으면 그냥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장난친 게 OCN에서 보셨어요? OCN에서 한국에서 이 셜록 이거를 방송을 해주는데 그때 그 하도 막 그런 게이 막 이런 들이 많으니까 이걸 편집을 싹 했어요. 진짜 둘이 게이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해지고 팬 커뮤니티도 유명해져서 이 스티븐 모펫인가 마크 케이티스가 트위터에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너 지금 우리 막 한국에서 이런 덕후들 이런 거 만들었다. 혹시 한국의 덕후들 짱이다 막 이러면서 게이다 이제 막 이렇게. 그 마이크로프트 홈즈 그 사람인가? 네. 마크 게이티스 그 사람이? 둘 중에 한 명 게이죠. 네, 게이티스라는 그 작가가 실제로 게이라서 자기 이름에도 게이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LGBT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저는 뭔가 일부러 넣으려고 넣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는 드라마 자체를 많이 안 보기도 하고 하는데 영국 드라마 중에 누가 스킨스 나왔을 때 야 막 여기 10대는 이렇다 이러면서 보여줘가지고 문화 충격을 많이 겪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거에도 뭐 그냥 되게 뭐랄까 드러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의뢰 배경적으로 깔려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일부러 했다고 하는 거가 BBC에서 그런 LGBT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요. 왓슨이 누나가 레즈비언이라는 설정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의도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그 닥터 하우스 있잖아요, 미드. 그것도 셜록 홈즈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도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거가 주목한 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약물 중독? 그런 캐릭터로 이제 셜록 홈즈의 홈즈를 하우스로 바꾼 거고 왓슨 캐릭터를 윌슨으로 해서 조력자 역할을 돌봐주는 사람? 그런 캐릭터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논의도 꽤 많다고 어디서 읽었습니다. 어떤 논문인가에서 봤는데 되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구나 싶더라고. 걔네들도 동거하려다가 되게 오해 많이 받고 닥터하우스가 그걸로 여자 꼬시거든요. 좀 윌슨이 막 딴 걸 하려고 할 때 질투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우스. 그렇고. 다리 저는 거는 뺏어왔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하자고 하셨던 얘기는 네. 요즘 영화의 영웅들이 자아찾기가 대세인데 셜록도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점인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령 신부쯤에 와가지고 되게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변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왓슨이랑만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 왓슨 부인과도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 집주인과도 막 하면서 확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셜록의 그런 사회성이 변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는데 시즌 1의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보면 거기는 진짜 약간 이 셜록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엄청 진짜 고성능 소시오패스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데 엄청 노력을 해서 이야기 자체가 재밌고 그냥 이 사람 또라이 그냥 왓슨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약간 이 사람이 시즌 1의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왓슨이 이렇게 모리한테 잡혀서 폭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나타나면서 약간 얘가 주변 사람을 케어하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즌 1에서 그 아이린 애들로 나올 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고성능 관련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한테 엄청 끌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 잡으러 무슨 사용하는 데까지 몰래 잠입해서 막 해결해 오고 이런 걸로 봐서 아 얘도 약간 인간적인 면이 있네라는 걸 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스커빌의 사냥개를 보면서 난 친구가 없어라는 그 유명한 짤 못생긴 짤 네, 그 부부같이 생긴 그 얼굴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슨한테 약간 의지하고 이런 걸 네. 그런 걸 보이면서 애가 진짜 변하네 약간 얘가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 진짜 있는 애네 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이 스포? 아무튼 뭐 그런 그 죽잖아요. 시즌2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셜록이 원래는 그냥 얘 누구죠? 이 모리아티를 그냥 잡고 끝내려고 했는데 모리아티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살하는 게 너 주변에 있는 그 집주인 허드슨 부인이랑 뭐 이렇게 몇 명한테 내가 암살자를 배치해놨는데 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일 거야 했더니 너가 뭘 못하게 만들면 되지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없애주자고 모리아티가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 자살을 한 건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몰리를 이용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셜록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케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쟤는 믿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빠뜨리는 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몰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고 시즌 3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몰리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식대로 약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어장관리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제일 아낀다고 생각한 왓슨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메리의 정체가 밝혀질 때도 되게 이게 고민이 돼서 왓슨한테 숨겨주잖아요. 그걸 되게 왓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주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찰스 어너슨 죽일 때도 소시오패스인데 얘를 죽이는 거 말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독박 쓸게 이러면서 죽이는 거니까 진짜 이 되게 그냥 고성능의 소시오패스고 주변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써 막 이러면서도 차근차근 하나씩 케어해 나가는 걸로 변하는 모습 성장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형한테 전화해서 왓슨 결혼식 날 형한테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랑 형이랑 되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고 둘 다 일종의 고성능 소시오패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형의 외로움까지 캐치해서 내가 외롭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점점 나도 깨어나가니까 외로운 걸 알겠고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형도 와서 행아웃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어쨌든 본인만 깨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한테 손 내미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런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뭐랄까? 되게 인상적이었달까? 형한테 결혼식 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셜록이 그 자기 막 긴장해가지고 왠지 형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약간 결혼 축사하는 것도 진짜 되게 약간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이성이랑 사랑 이런 건 믿지 않고 그건 가정 처음에는 진짜 그랬죠. 결혼은 병신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분위기를 보더니 하지만 이러면서 좋게 얘기하고 막 말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근데 진실되게 막 왓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우는데 왜 우는지 잘 모르는 게 너무 귀여웠어. 맞아 그거 되게 귀여웠어. 왜 울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왓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려면은 또. 근데 하지만 거기서도 또 사건을 해결하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재밌었던 거는 옛날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크리스마스 파티
이게 다 모이잖아요. 그때 몰리가 그때 드레스 너무 쫙 입고 맞아. 막 이렇게 막 립스틱 바르고 그러니까 셜록이 막 추리를 막 해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군요. 딱 이런 주변에서 다 너야 멍청아 너라고 이런 표정을 보니까 셜록이 그때 깨닫고 아니야 뭐 선물 딱 열었는데 그런데 자기 그런가? 이름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구나 하고 했는데 셜록 돼 있어서 그랬어. 나 뒤에서 막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게 막 뭔가 약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피했나? 기억이 안 나요.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그냥 그런 계기들. 근데 그거 너무 약간 너무 밉상이었어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셜록이 드라마 캐릭터로는 좋은데 만약에 실제로 누가 와서 좀 열받지. 너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러네 이러면은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0.5파운드가 쪘고 막 살찐 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막 또 엄청 고성능 소시오패스라고 느꼈던 거는 막 몰리 후퍼한테 무슨 시신을 보러 갈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약간 아니까 약간 막 뭐 머리를 어떻게 바꾸고 뭐가 그렇게 했었네요. 그리고 고민하다 앞뒤 더 예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걸 보면서 진짜 고성능 진짜 또라이다 약간. 그리고 그 어떤 여자 어디 잠입하려고 가짜로 사귀잖아요. 맞아. 맞아요. 프로포즈. 네. 그거 쓰레기 짓이에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나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루려는 목표의식이 훨씬 강한데 나중 되면 갈수록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큼은 적어도 그런 감정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돼가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시즌 4에 막 셜록 결혼하고 아빠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는 너무 간극이 커가지고. 이게 그 원작이랑 제일 큰 차이 나는 부분도 약간 셜록이 변하는 거랑 약간 왓슨의 역할 이런 건데 원작에선 사실 막 셜록 죽였다 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이 코난 도일이라는 아저씨 자체가 셜록이라는 그 추리 소설을 쓰는 약간 몰두를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셜록이 변하고 왓슨의 역할도 그냥 막 원작에서 보면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밖에 못하는데 추리하기도 하고 뭔가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셜록을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케어하기도 하고 아편물에 있는데 꺼내오기도 하고 막 화 엄청 내면서 막 이런 걸 하고 또 셜록이 막 자기 죽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했지만 뭔가 왓슨한테 엄청 미안해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그 에피소드 엄청 귀엽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되게 얘도 막 감정에 대해서 셜록 덕분에 어린이였는데 약간 성장을 하네. 왓슨 덕분에 셜록이. 왓슨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엄청 친하고 절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 눈앞에서 나랑 전화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날 속인 거였다. 거의 용서할 수 없는데 거의 하루 만에 몇 대 때리고 어쨌든 용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그리고 자기 부인도 나중에 막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엄청 충격받지만 굉장히 잘 극복을 하는. 그게 유령 신부에선가? 그래서 왓슨이 도대체 나한테만 왜 내 부인은 왜 이런 사람이며 내 친구는 왜 셜록 홈즈 같은 인간이며 막 왜 나한테만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그래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그 집주인 아주머니도 그 남편이 마약 카르텔 했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너무 집주인 아주머니가 눈 하나 깜짝아. 가슴에서 뭐 이렇게 숨겨놨던 거 꺼내고. 셜록이 막 무슨 그 아주머니가 무슨 영국 정보부한테 한번 좀 묶이고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셜록이 바로 그 사람 좁혀가지고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왓슨도 막 이 여기 자체에서 약간 컨셉이 막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막 뭐라지 자리를 원래 절고 막 이런 게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그 긴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쵸. 그래서 이 사람도 막 사실 셜록이랑 다니면서 행복해한 거고 셜록이 돌아왔을 때 행복했까 막 생각보다 잘 받아들인 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 갭이 뭐라 해야지 약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 동시에 그런 걸 계속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셜록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너 죽어서 슬퍼라고 하지만 약간씩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거 약간씩 던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에피소드 중에 셜록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셜록이 진짜 돌아오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 자기 병원에. 그래서 막 포르노 비디오 팔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 셜록이지? 막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뜯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은 어디선가 마음속에 항상 셜록이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싸우고 몰리를 데리고 다녔던 게 약간 왓슨의 대용품 느낌도 좀 있었는데 왓슨도 열받아가지고 안 가다가 금단 증상을 막 느끼면서 저기가 내 자리인데 막 이러면서 내 자리가 뺏겨있어 이러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안 간다고 해놓고 병원에 있는데 오는 환자들이 다 막 치질 뭐 무슨 그러니까 방광염 뭐 이런 거에 무슨 항문외과 질염 봐요. 무슨 뭐 비뇨기과. 다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재미없을 판에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한 설정으로. 근데 그게 원래 원작에서는 셜록이 그렇게 나타나요. 죽은 다음에 웬 이상한 책판 할아버지로 변장을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고개를 쓱 돌렸더니 갑자기 셜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비튼 그런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또 재밌는 게. 그거 레이첼인데 앞에 이제 몇 글자만 쓴 거를 RACH까지만 쓴 거죠. 그게 뭐 독일어로는 복수인데 원작에서는 그게 레이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복수였는데 복수였다. 현대에선 그게 반대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재밌어요. 그런 게 그 세 번째 말씀하자고 했던 셜록 덕후들이 감독을 맡았을 때 생기는 그런 건데 저는 셜록 덕후까지는 아니라서 캐치를 못한 것들이 있지만 알았던 거는 제목에서 뭐 원래 주홍색 연구인데 분홍색 연구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 거기 막 제가 쭉 보니까 위키에서 제목이 다 그런 식이고 벨그레비아 스캔들 여기도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 이거를 같이 한 거고 라이엔바흐 폭포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셜록 홈즈에서 나왔던 그거고 거기 폭포가 걔 모리아티랑 싸우고 떨어져 죽는 네. 사건이 그 폭포 그거 맞죠? 네. 그 빈 연구차 이것도 빈집의 모험 3개의 서명도 4개의 서명에서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와서 팬들이 이렇게 찾을 만한 것들을 많이 숨겨놓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내용은 그 제목의 소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짬뽕돼 있고 딴 것도 섞여 있어요. 뭐 에거서 크리스티 것도 섞여 있고 애시당초에 코난 도일이 에거사 크리스티랑 그 루팡 시리즈 그거에서 막 좀 뭘 베꼈다 이런 얘기는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 에피소드의 어떤 트릭은 이전에 뭐 루팡이나 이런 거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원작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도둑 맞은 편지인가? 그게 뭐 거의 똑같고 구조가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저씨도 본업이 의사인데. 그 아저씨도 뭐 그렇게 막 글들을 잘 쓴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 사람도 원작에서 그 설정들이 충돌하는 게 되게 많고 왓슨이 결혼을 3번인가 하고 첫 화에 나왔던 왓슨 걔가 갑자기 한 20화 뒤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뭐 하여튼 설정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 무슨 뭐 신문에 연재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죽이고 것도 있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쓰고 싶어서. 죽였더니 길에서 본 사람마다 왜 셜록 죽였냐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뭐 있었다고 막 그런 편지 썰도 너무 있잖아. 많이 받고 갖고 너무 짜증나서 셜록을 살리고 지금 살릴 때 대충 설명 안 하고 막 넘어가고 막 또 막 거기에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자살하게 만들잖아 셜록이 죽게 만들잖아 모리티랑 싸울 때 근데 죽는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냥 사라진 것처럼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죽이긴 죽였는데 살릴 걸 염두에 두고 쓴 거죠 그냥 모리아티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셜록 드라마에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또 유령신부 보니까 거기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순 없지 이렇게 하면서 모리아티는 죽었어 막 이러던데. 확실하게 죽었다고 말을 하죠. 그쵸. 그게 저도 셜록이 죽을 때는
설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고 실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티가 죽는 장면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총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이게 더 궁금했어요. 만약에 살아 돌아온 거면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뭐 모리아티 후계자 같은 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기는 한데 모리아티가 뭐 진짜 살았다 이거보다는 뭐 모리아티의 어떤 후계자 혹은 모리아티의 뜻을 계승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유령신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요. 유령신부에 보면은 기본적인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어떤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안 죽었고 돌아다닌다였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안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인해 생기는 공포나 그걸로 얻기 위해 움직이는 뒤에 조직이 있었다라는 게 유령신부의 구조잖아요. 근데 셜록이 그거를 막 마약을 막 하면서 막 머리 쏘서 내린 결론이 제 생각에는 그 트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살아내려면은 자기가 눈앞에서 봤으니 모리아티는 죽은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럼 모리아티는 자체가 그러니까 모리아티는 셜록은 모리아티가 이 뭔가 거대한 범죄 조직의 대장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도 하나의 말이었네. 얘 뒤에 뭔가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유령신부에서도 막 유령신부가 묻힌 데 가서 막 시체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죽었고 하나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 시체가 죽일 거야 이러고 막 그 가설이 틀린 거를 확인했다라는 거는 모리아티는 죽을 수밖에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근데 그 모리아티가 안 죽었으면은 얘를 굳이 다시 살린 거니 뒤에 뭐가 더 있는 거네. 얘네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중에 하나가 원작에는 뭔가 모리아티를 넘어서는 그런 악당이 잘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별개의 악당이거나 그러면 뭔가 이 뒤에 있는 뭔가 이 배후가 뭐가 될까? 이건 진짜 이제 창작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너무 스토리가 커져서 약간 좀 재미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재미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그 작가들이 하는 말로는 그 시즌4의 대본을 짤 때 필이 와서 한 번에 쫙 다 썼대요. 써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했기를 기대하게 되는 게 좀 있죠. 유령신부는 한국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네. 저 진짜 그거는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가서 너무 신나서 전 진짜 별개 얘기인 줄 알고 가서 그냥 이게 19세기로 만들어진 사람들 재밌으라고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신나서 오늘 갑자기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속았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사실 좋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셜록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약간 왜 비행기가 나오지 여기서? 못 알아들을만 하죠. 셜록 드라마 안 본 사람이 봤으면 최악이었을 것 같고 드라마 실제로 평이 본 되게 사람들도, 최악이었어요. 네. 그걸 애초에 홍보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셜록을 안 봤거나 아니면 이거는 전무후무한 앞으로 안 나올 기회니까 팔아먹자 이런 건가? 약간 땡기자 약간 팔아먹자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그러니까 셜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고 가서 그렇게 나와서 더 재미있긴 했는데 영화관에서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근데 뭔가 이 셜록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뭔가 막 짜증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좀 아쉬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셜록을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좀 돈 아깝고 짜증났을 만한 약간 그 가이리치 영화 그거 아이언맨 나오는 셜록 홈즈 같은 그런 류를 생각했다면 더 기대해서 어긋났을 것 같은 영화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옛날 그 셜록 홈즈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바뀌니까 뭐지? 드라마를 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드라마를 본 지 한 1년 반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거의 2년? 2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보는데도 약간 무슨 내용이었지 말하면서 생각을 막 떠올려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기억의 궁전을 너무 마인드 팰리스 약간 환상적인 걸로 처리하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너무 속도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의 궁전과 아닌 데를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막 연달아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영화만 보면 이게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인셉션 같았어요. 그 부분들은. 그게 거기도 액자가 막 2개씩 나오잖아요. 막 묘집하는 부분은 또 꾸미고 또 막 그 안에서 또 막 폭포 가는 건 또 꿈속에 더 꾸미고 막 레이어들이 되게 많은 것도 재밌었어요. 알고 보면 재밌는데 모르고 보면은 이게 지금 현실이야 저게 현실이야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진짜 무슨 환상문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셜록 드라마 안 보고 그것만 봤으면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현대 장면이 왜 나오는지를 애시당초 알 수가 없잖아. 처음 본 사람은 갑자기 왜 마차를 타던 사람이 비행기가 나오며 주변 사람들은 다 뭐지? 막 이렇게 되고 뭐냐고. 그래서 이게 드라마 때문에 나온 거다. 이걸 나중에 설명 같은 걸 찾아봤는지 그래서 이거는 괜히 봤다. 이거 드라마 본 사람들만 보는 거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약간 그 쿠키 영상처럼 셜록 홈즈를 제작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벽지는 이런 패턴인데 그 의도는 뭐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옆에 같이 본 사람 셜록을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막 거의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어야 되며 나는 옆에서 막 신나 있는 쟤는 왜 신이 났고 저 너무 행복했는데 위험한 영화 같이 보면 좀 그런 영화. 덕후들끼리 가서 보면 침 흘리다 나올 만한 영화. 그렇죠. 영화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 한 드라마.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각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왓슨이랑 메리 결혼하는 에피소드를 제일 좋았어요. 그거랑 그 아이린 에블린 이름 맞나? 에들러. 그거 에피소드는 그 에피소드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마지막에 퍼즐 푸는 거 아임 셜록드 그게 너무 인상이 너무 깊었고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하나의 짜임새 플러스 뭐 그거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결혼식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저는 약간 매 에피소드의 매 시즌의 2번째 에피소드가 대충 다 좋은데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저는 약간 각각의 시즌에서 순수하게 이 전체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진짜 약간 셜록 쇼를 위한 약간 설정들이니까 그냥 그거 자체 보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통 1편은 지난 에피소드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셜록 소개해야 되고 마지막은 다음을 위한 떡밥을 뿌리면서 뭔가 큰 사건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셜록 자체의 능력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셜록이 막 추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추리해서 온전한 하나의 케이스를 딱 해결하는 거는 이렇게 시즌 3개면 2번째 거는 어쨌든 완결성이 있게 딱 해결이 돼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번째 에피소드들은 항상 완결성 면에서는 2번째 에피소드가 첫 번째는 시즌 1은 중국 갱단들 이야기 나오는 그 눈먼 은행원 에피소드고 2번째 시즌은 바스커빌 그리고 3번째는 결혼 스토리. 그 눈먼 은행원 그거 나올 때 너무 웃긴 게 그 벽면에 뭐 써졌다 다 지워지는데 막 셜록이 막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왓슨이 진정하라고 사진 찍었다고 이러는데 그것도 되게 현대적으로 잘한? 막 사람의 시각적 기억력은 평균적으로 막 1분당 몇 %가 손실되는데 막 신청해! 이러면서 다 기억한다고 할 때 셜록이 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너 기억 못할걸?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찍어놨다고 그랬죠. 너무 웃겼어요. 그 뻘쭘한 표정이랑 근데 그 어떤 다른 집단들의 평가에서는 그 눈먼 은행원 에피소드가 최악이다, 별로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루하다 뭐 이런 식이겠죠. 저도 그 에피소드는 그냥 좀 딴 거보다 재미없다는 생각했거든요. 긴박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해소되는 거 없이 끌고 가는 시간들이 길었고 좀 그런 측면이 왠지 더 책을 더 빨리 찾을 만한 생각보다 어려운 추리가 아닌데 엄청 꼬여있는 그런 게 있기는 했죠. 책을 막 무슨 온 집안에 있는 책을 다 해서 몇 박스를 갖다 놓고 막 보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에피소드 저는 재밌어서 한번 최근에 더 봤는데 그거를 거기서 보다가 이번에 발견한 거는 왓슨이 런던에 와서 먹고 살 공리를 하잖아요. 셜록이랑 어떻게 그냥 룸메이트도 그냥 돈을 아끼려고 사실 구한 건데 애를 구하고 막 어떻게 먹고 살지 막 병원에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러다가 이 셜록이랑 같이 일을 하면 돈이 된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수입료를 거액을 땡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셜록은 그냥 난 재밌어서 하는 거냐 언제 돈을 바랬나 이런데 셜록 장난입니다. 돈 주시죠 하고 수표 받고. 네, 그러면서 약간 그게 필요한 설정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왓슨이나 얘네가 그냥 말없이 그냥 계속 일 없이 뛰어다녀도 되는 그런 근거들을 이걸로 만들었네. 약간 그런 약간 너무 웃긴 게 걔네들 돈 없어갖고 룸메 구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택시를 타냐? 영국 택시비도 엄청 비싼데 맨날 보면 맨날 택시 타가지고 막 운전하는 것보다 멋있어서 저러니까 돈이 없지 쯧쯧쯧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택시비가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잖아요. 영국. 집값을 아껴서 엄청- 택시를 탄 걸지도 몰라요. 집값을 아껴서 택시를 탄다고. 월세를 아껴서. 너무 어마어마한데. 저 영국 놀러 갔을 때, 저 대학교 때 영국을 갔었는데, 그때 히드로 공항에 뭐 테러 위협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그 공항에 랜딩을 한 상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4시간인가 대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차가 다 끊겼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 4시도 택시 탔는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 나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3일 여행으로 준비했던 돈을 그날 택시비랑 그 다음날 그 찻집 있잖아요. 유명한 찻집 포트넘 앤 메이슨? 거기 갔다가 다 털어서 그 다음부터 그 테스코 가서 0.99 그건 기억나는데 0.99 샌드위치 하루에 하나 먹고 호텔에서 조식 많이 먹고 그렇게 버틴 영국 여행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 택시 타는 걸 보면서 저 애들 돈이 없다면서 뭐 저렇게 택시를 타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 셜록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그 약간 지하철 그게 타도 좀 이상하고. 원작에서 마차를 되게 많이 타는데 그 컨셉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막 흘러가는 사건들 보여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꽤 많이 하잖아요, 사건을.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들에서 돈을 벌고 맞아. 눈에 보이는 큰 거는 그냥 하고 그 이런 거. 에피소드가 블로그- 다 왓슨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가 폭발하면 블로그로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파워블로그. 광고 애드센스 붙이는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 그럼요. 블로그 엄청 잘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에피소드는 시즌 1의 마지막 그 에피소드를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 셜록이 모리아티가 막 소우처럼 게임을 시작하지 이러면서 계속 막 몇 시간 내에 풀어 몇 시간 내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막 풀어가는 사실 셜록이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푸는 모습 이런 걸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리어티의 첫 등장이니까 그때가 긴장감이 엄청나고 그 끊는 것도 마치 막 웹툰 끊는 것처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내일 다음 주에 시간에처럼 뭐야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 이 시간이 아니라 내후년 이 시간. 내후년 이 시간이었지만 근데 그 처음에 걔 이름 뭐였지? 짐은 걔가 나오잖아요. 그 뭐야? 몰리 후퍼 걔 남자친구로. 네, 근데 네. 게이라고 말해주는 그거 하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셜록이 나왔을 때 막 짐?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나 누군지 몰라가지고. 사실 이제 외국 사람 얼굴을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거 연속으로 다 봤거든요. 3편을 한 번에 연속으로 계속 클릭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더 헷갈리겠네. 처음 보내고 막. 제가 누구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그때 게이 연기 괜찮았지? 이 순간에 걔가 걔였어? 막 이러면서 되게 쟤는 양복 입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보기 너무 별로였어. 머리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배도 올챙이 배처럼 막 맞아, 볼록해가지고 말해서 되게 찐따 같아 보였는데 되게 모리아티였구나. 막 이러면서. 옷이 날개다. 여튼 순간적으로 셜록은 아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그 약간 멘붕 상태에서 제가 누구더라? 막 이러면서 설마 앞에 걸 다시 찾아봐야 되나? 이러면서 되게 끔찍했다. 0점 몇 초였죠. 그 사람도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짐? 모리아티.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연기를 한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짐 모리아티요? 엄청 얄밉고 패버리고 싶은 느낌의 표정 자체가 되게 약간 악당상이잖아요. 왜 내가 뭔 잘못인데 약간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 눈빛이 약간 항상. 마피아 하면 빨리 죽는 애들. 마피아면 일단 이유 없이, 죽이고 싶은 애들 일단 시작할 때. 이유 없이 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 많이 받는 애들. 그런 얼굴 너 죽이고 상이지. 시작하자 약간 이런 거죠. 말 안 했는데 의심 받는 상이기는 해요. 마이크로프트가 거기 유령 신부에서 대빵 뚱땡이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 좀 충격적이던데. 무슨 전 이상한 날에 앨리스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장면에. 그리고 막 서로 막 형 수명 얼마 남았다고 그걸로 내기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얘네 형제 이상해 막 이러면서 좀 이상했어요. 맞아. 얘네 형제가 무슨 어디더라 둘이서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이 수술 키트 시합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저는 그 뚱뚱한 걸 보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의학에 밝고 이런 애들인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는 건가 약간 이상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두 형제가 나름은 귀여워요. 그냥 둘이 막 두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자식만 낳아가지고 엄마가 수학자로 나오잖아요. 부모님은 되게 그냥 일반 맞아. 평범한 그런 범주에 들만한 사람들인데 자식들이 다 이상 애들이 나왔어. 자식들이 소시오패스들이 나와서 아이고. 막 성탄절에 그 집에 갔을 때 마이크로프트 걔한테 마이키라고 부르니까 막 되게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그럴 거면 왜 이름 이렇게 지어줬냐고 그러는데 너무 그 중년의 신사가 그런 걸로 쨍알거리니까 되게 그것도 나름 귀엽더라고요. 그 둘이 담배 피다가 부모님 나오니까 형이 폈다고? 형이 폈다고 그랬는데 진짜 한 명은 영국 최고의 영국의 CIA 수장이고 한 명은 세계 최고의 탐정인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근데 그 부모님들이 실제로 셜록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요? 그 배우들이 실제 셜록 부모님이고. 그 컴버비치 부모님? 네. 컴버비치 부모님이 원래 두 분 다 배우여서 우리 아들내미는 배우 말고 다른 일을 시키자 이랬을 때 영국의 좋은 사립학교에 보냈대요. 근데 결국 걔가 거기서 연극반을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그 왓슨 부인도 실제 부인이잖아요. 맞아요. 메리요? 네, 메리도 실제 둘이 부인인가 동거.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막 거기도 막 왓슨이 약간 잡혀 사는 이미지잖아요. 약간 그래서 막 셜록한테 막 짜증내고 나는 지금 메리 데려다 주러 가야 되니까 너 못 도와줄 때 메리가 옆에서 네가 날 데려다 준다고? 왓슨이 아니 메리가 날 데려다 주대서 난 가야 돼. 이러고. 메리랑 셜록이랑도 또 죽이 잘 맞잖아요. 그쵸. 둘이 또 머리도 좋고 약간 이상한 짓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라. 걔도 그거니까. 이미 근데 스포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막 모리아티 죽는다 이런 거 다 스포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 시작할 때 그거 하세요. 스포인데 모든 편에 대한 스포를 했기 스포가 때문에. 있으니까 삐 처리 하나도 안 할 거니까 스포가 싫은 사람은 빨리 나가세요. 지금이에요. 셜록을 보고 들거나 해야죠. 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셜록 전 시리즈가 있고 넷플릭스는 가입하면 첫 달 무료니까 네,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책에서 본 것도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막 책에는 사실 이 스토리를 막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거의 한 10%? 15%밖에 없고 나머지 뭐 분장이나 뭐 의상이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셜록이 입은 옷은 막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인데 원래 2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옷이 3개밖에 없고 그래서 3개 사서 돌려 입히고. 실제로요? 네. 귤님 이렇게 녹음을 같이 해보셨는데 네. 셜록에 대한 추천사와 추천사요. 소감, 네, 소감. 녹음해본 소감. 너무 어려운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엄청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갑자기 말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해.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밌죠. 베네딕트 컴버비치 귀여워요. 꼭 보세요. 그 책까지 안 보신 분들은 뭔가의 덕질 입문하기 위한 맞아요. 뭔가 그런 자극을 받기에 되게 좋은 찬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다 공짜로도 볼 수 있으니. 그리고 한번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거야? 셜록을 홍보하는 거야? 왓챠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왓챠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왓챠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이거 보기가 편해야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거는 이미 좀 한두 번 봤던 사람들은 이걸 한 번 보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 보고 전 아무 의미 없는 집에 짓을 가서 했네요.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볼 생각이 없는데 네. 지금. 다시 보시면서 이런저런 덕질 포인트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저는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셜록 보면서도 막 뭔가 얘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평소에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던가 막 회사에서 막 리서치 이런 거 할 때 셜록이 쓴 추리 기법을 동원해서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논리적인 그 기술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설을 다 세운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지어가는 소거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실제로 막 리서치할 때가 막 저는 막 찾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근데 되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검색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런 게 있어서 여튼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여튼 셜록을 100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밥씨인가요? 국씨 말고는 밥씨 말고는 그분밖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셜록 너무 웃겼던 게 그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컴버비치 나온 영화를 본 것도 거의 없고 셜록도 안 봤으니까. 근데 셜록 보고 너무 이해했잖아요. 잘생겼어. 막 이럴 때가 막 오더라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좋은 거는 이게 2010년에 나왔잖아요. 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봤는데 벌써 한 6, 7년 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네요. 뭔가 같이 뭔가 이렇게 나이를 먹는 느낌?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에요. 드라마나 이런 거는. 그래서 되게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배우들도 같이 늙고 해리포터. 해리포터네. 해리포터는 저 중에 약간 보다 끊어먹어서 이거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막 어떤 에피소드 할 땐 마침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서 보고 올 뻔하기도 하고 보진 아까 않았는데 이게 막 원래 하루가 겹쳐서 딱 보고 오는 건데 이게 미뤄져서 못 보고 왔는데 영국 TV로 딱 봤으면 BBC에서 그러니까. 딱 생방하는 거 봤으면 그렇지 못 알아들었겠죠. 못 알아들었겠지만 의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BBC 방송에서 후지 TV도 나갔는데 그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감? 네, 소감. 네, 웹툰 식탁에 와서 웹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드라마 얘기만 하고 왔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첫 번째 남성 게스트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주년이거든요. 맞아요. 1주년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 있는. 앞으로 국밥 씨와 귤 씨가 함께하는 잡식탁으로 바꾸셔서 다음 주부터는 고정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뻥이고요.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열심히 하세요. 네. 재미있는 에피 할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또 알겠습니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다음 웹툰 중에 화요일 웹툰에서 골드키위세 작가의 죽어도 좋아 하트 이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